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포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포먼을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 그죠? 필요성을 알아봤고 거기에 시퀀스가 리스트와 문자열이 대상이 된다 라는 것이고, 이걸 타입을 찍어 보니까 자, 레인지 클래스 객체 타입으로 나오는 걸 알았고요. 자, 이렇게 문자열도 문자열 배열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아울러 end는 이제 줄을 바꾸지 마라라는 프린트문의 인수값, 인자값이다라는 걸 알았고요. 또 이제 레인지 함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의 값을 이제 스텝 값, 그리고 시작 값, 종료값, 그리고 종료값은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그 문제 중에서 이제 쉬운 거부터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포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요, 역시 new 해서 python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ex0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1부터, 그죠? 사용자가 입력한 수, 즉, num까지, 그죠? num까지 더해서, 그죠? 더해서, 더해서, 이제,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포즈 걸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포즈하고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자, 역시 합이라고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한 수, 그죠? 어디까지 입력을 해야 될 건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어디까지 계산을 할 건가를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num 이렇게 줍니다. num 주고 이거를 이제 숫자 타입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input inpu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어떤 숫자, 그냥 어디까지, 그죠? 어디까지 합계를 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받아내도록 하죠. 숫자를 받아내고, 이제부터 반복문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for 해서 자, i로 우리가 주고, 이제 루프 변수를, 그죠? 그리고 range in을 쓰고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가지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range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1부터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여기 스탑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스탑 값 같은 경우 여기에 스탑 값이 딱 들어간다라고 표기가 되죠. 그죠? 예, 이 스탑 값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num 하고 플러스 1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합해서, 자, 복합 대입 연산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거 이용을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i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복합 대입 연산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값을 누적하거나 뭐 차감하거나 뭐 이럴 때 차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자다. 뭐 딱히 이러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그죠? 이래가지고 그냥 프린트 하면 끝이에요. 그죠? 프린트 해서 자 여기다가 자 1부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num을 주면 되죠. 그죠? num 그죠? num 하고 num까지의 정수의 합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합계는 이렇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합 이렇게 치면 끝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럼 쉽다.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풀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쉬프트 F10을 이용을 해서 자 어디까지 합계를 구하겠습니까? 라고 해보죠.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다 하면 50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100까지 한번 합계를 구해보니까 자 이렇게 5050이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재차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까지 구하면 우리는 55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2000까지는 얼마냐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200만, 1000이 1에서부터 2000까지 누적된 값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맞나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몸풀기의 형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예. 자, 이번에도 하나를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new 해서 python 파일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ex04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100가지 누적 합을 구할 건데요. 100가지 누적을 그래 요렇게 하죠. 100가지 1에서부터 1에서 100까지 그죠? 100까지 합계 그러니까 누적 합계죠. 누적 값을 구하는데 만약에 그 누적 값이 2000을 넘어서면 그 2000 이상이 되면 그냥 빠져 나오도록 하게끔 루프를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죠? 2000 이상이 되면 포문을 빠져나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시 포즈를 걸어 놓으시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저는 풀어볼게요. 역시 합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역시 0으로 초기화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역시 여기에다가 포문을 적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i 값을 주면 되고 우리가 100가지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range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101을 이렇게 주셔도 되죠. 그죠? 그러면 0에서부터 101이니까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합. 그죠? 그래서 먼저 합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맞아요. 그죠? 맞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적값이 200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문을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포문을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는 기준을 여기다가 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조건문을 하나 넣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조건문까지 넣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싱글 루프를 돌려서 그렇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 이걸 제가 왜 세미콜론을 왜 했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2200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2000이 넘어야 되잖아요. 2000 이상이면 포 루프를 나간다. 그죠? 빠져나오는 구문을 넣어놔야 되죠. 빠져나오는 구문, 코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뭘 주면 될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if 주면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합이 2000 이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 이상이 됐죠. 그죠? 그러면 2000 이상이 되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브레이크 치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별일이 없는 이상은 합은 계속 이렇게 더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찍어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i의 값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i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 주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다가 요거를 잘라내서 여기다가 넣어야죠. 그죠? 안 그러면 이거 루프 돌면서 계속 찍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i 값이 얼마가 되면 뭡니까? 이 i 값이 얼마가 되면 누적이 2000이 이상이 되는지를 i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다가 프린트 해서 이제는 1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1에서부터 얼마까지? 그죠? 1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플러스를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합계가 2000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자, 2000 왜냐면 지금 i가 지역 변수로 들어가 있어서 땡겨오기가 뭐 하니까 우리 여기에서 원래는 지역 변수를 이제 전역 변수를 한 개 선언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뭐 이렇게 하죠. 어차피 i 값 아니까요. 그죠? 그래서 합 이렇게 하고 합의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 봅니다. 하니까 아하,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i의 값이 64고요. 그죠? 그리고 합은 어떻게 더해지고 말죠.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합은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치르고 빠져나가라 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else를 또 역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역시 2016이에요. 왜냐? 이 64가 여기에서 우리가 더해지고 난 다음에 얘는 2000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i를 누적하고 난 다음에 64를 더한 다음에 2000이 넘어진 걸 여기서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2016이 이렇게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2016입니다. 그죠? 2016이고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값은 뭡니까? 64라는 64번 루프를 돌았을 때 0까지 포함하면 65번이겠죠. 예, 그렇게 돌면서 얘는 누적값이 2000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else를 굳이 구태여 쓸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써도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주면 종단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종단점이 실행이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우리가 종단점 스크롤 투 엔드 리스토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단점을 제가 줬죠. 그죠? 이걸 중단점이라고도 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브레이크 포인트 혹은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 아시겠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곳에 어디서 중단할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사라지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중단을 하고 싶어. 그죠? 그리고 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합이라는 변수와 이 i라는 변수가 어떻게 값이 변해져 나가는지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그죠? 중단점은 브레이크 포인트는 우리가 디버깅 이거는 에러를 우리가 잡을 때 에러를 잡아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버깅에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디서 어떻게 변수 값이 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중단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run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run에 가서 여기에서 디버그 EX04가 있어요. Shift F9번입니다. 그죠? 단축키는 Shift F9번. 그죠? 플러스 F9번입니다. 그죠? 이 F9번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죠. Shift F9번을 눌렀어요. 누르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디버그 모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현재 variables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까지 이건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요까지 왔을 때 지금 멈춘 거예요. 아시겠죠? 딱 멈췄기 때문에 이 합은 그대로 제로가 되고 여기에 i 값은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0 값을 여기에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 여기에 코드를 잘 한번 보시면 자, 스텝 오버 F8번 그리고 스텝 인투가 있고 그리고 스텝 인투 마이 코드라는 것도 있고 스텝 아웃도 있고 뭐 여기에 run to cursor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고 싶다면 요거 스텝 인투 F7번을 이용을 하면 한 단계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보죠. 그죠? 갔죠? 가니까 요거 실행했었죠? 그러니까 i는 0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와주고 있고요. 다 이참에 이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i 값이 여기에도 베리어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F7번을 눌러봐요. 눌러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실행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다시 F7을 눌렀어요.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합은
0이 0 더하기 0 했으니까 어차피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걸 또 실행을 하니까 이제 1로 바뀌었다. 그죠? 맞나요? 1로 바뀌고 다시 우리가 여기서 F7번을 누르면 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비로소 합은 여기서 실행을 하면 내가 F7번을 누르면 합이 1로 바뀌고 있죠. 맞나요? F7번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7번 계속 이용을 하면 합하고 i의 값이 변하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64까지 더해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게 맞는지 보죠. 자, 이렇게 계속 돌리면 여기에 계속 유동적으로 값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합은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죠?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64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계속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분들도 눌러보세요. 알겠죠? 자, 34까지 왔고요. 자, 40까지 왔고요. 자, 47 그리고 자, 50 60까지 한번 가보죠. 자, 60이 되었을 때 자, 요까지 왔을 때 더해지니까 자, 1830이 됐고 i가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60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61을 가보니까 아직 합이 1830이니까 넘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else 부분에 가겠죠? 갔어요. 합을 더하니까 61을 더하니까 아하 1891이 됐고요. 다시 실행을 하니까 62가 돼서 이제 이것도 안 맞죠. 그죠? 왜? 2000 이상이 안 됐잖아요. 아직. 그리고 나서 다시 F7번을 눌러보고 하니까 이제 1953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63이 되겠네요. 그런데 아직 안 넘었어요. 그죠? 아직 안 넘었고 그 다음에 합을 더하면 2016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2016이 되면 이 조건이 true가 되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행을 F7번을 한 번 더 해봤어요. 해보니까 64가 됐다. 그죠? 그런데 이 값은 더해지는 값이 아니네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i-1을 해줘야 된다라는 마지막으로 더해진 마지막으로 더해진 i의 값은 63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면 비로소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버그 모드를 종료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되어 있고 아니면 브레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거 닫으시고 이렇게 놔두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반드시 해제하셔야 돼요. 알겠죠? 해제하셔야 다음에 컨트롤 F5번 눌렀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것은 이 뭐예요? 변수의 값이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디버깅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에러 없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적어 놓고요. 단축키는 F9번, Shift F9번을 누르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한 단계씩 우리가 변수의 값이나, 나중에 뒤에 가면 리스트나 뭐 이런 객체의 값도 우리가 이제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여기서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서 어떠한 이런 걸 하는지 우리가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의 값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뭘 눌렀어요? 제가 F7번을 눌렀어요. 그죠? F7번을 눌러 가면서 확인하여 디버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에러를 많이 만났다고 해서 화를 낼 게 아니고요. 물론 저도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면서 이
에러를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수없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에러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비록 한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푸는 것과 에러를 만나면서 푸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러를 만났을 때 아씨 막 욕하면서, 담배 피시는 분은 또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싶은 분들은 술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러나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는 또 예외라고 하는데, 이러한 에러 코드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이 어떻게 반가워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에러를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게 더더욱 많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한번 그래서 추적을 하는 거, 트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디버깅 모드를 이용을 해서. 아시겠죠?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에러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 황당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남들보다 못짜나 프로그램을. 이러한 열등감을 갖지 말라 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합니다. 수차례. 그래 강조를 해야 그런데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죠. 나는 진짜 프로그램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 처음부터 끝까지 디버깅을 샅샅이 핥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생각한 코드를 노트에다가 적고 디버깅 모드를 돌려서 그거 비교해 나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정말로 그 사람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프로그래머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러한 학생이 될 거죠. 그죠? 저도 그런 학생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각설하고요. 이렇게 Shift F9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F7번을 눌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도 아까 전에 I 값을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 63이 마지막으로 더해진 값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되은 거죠.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은 디버깅을 점진적으로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메모해 두셨다가 디버깅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나든지 디버깅은 한 번쯤은 해봐야 무엇이 어떻게 되고,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절차지향적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물론 분기에 따라서 얘를 뛰어넘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절차지향적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있지만 뒤에 가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이제 파이썬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종단점을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선언해 가지고 어디서 뭐가 생성이 되고 어디서 무슨 함수가 호출이 되며 어떠한 변수값이 이렇게 변해 나가는가를 일일이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한 디버깅이 무엇인지 이것도 면접에서 아주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해봤다라는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저도 그랬어요. 디버깅이 뭡니까? 이런 데가 물어봐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면, 많이 짜봤다면, 코딩을 많이 해봤다면 당연히 자기는 에러를 많이 만나봤겠죠. 그러면 디버깅 모드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은 우월하고 막 찬란한데 디버깅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저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기술 면접을 들어가면 그런 거 물어보고 기본적인 내용을 모를 때, 그럴 때는 저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분을 저는 안 뽑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에러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되겠지. 뭔가 내가 잘못했겠지. 라는 생각으로 배운다는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버깅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매우 중요함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하는 방법,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뭔지, 중단점이 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에러를 빨리 잡아 나가야 되죠. 맞습니까? 예,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다음 문제가 또 다음에 할 문제가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하나 끊고요. 다음 문제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또 실습 문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